농본주의와 상업천시. 조선은 시종일관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이고 농업 일변도의 가난한 국가였다.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들은 농본주의만이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제도로 믿어왔기 때문에 농본국가 고려는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선농행사를 중시했다. 상행위를 통한 부의 창출을 늘 비난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있었다. 왕의 선농제 퍼포먼스 모습이다. 때문에 조선에서 경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건설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생각해봐.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매번 같은 식으로 농사만 짓고 살아가면 대체 그 사회는 어느 세월에 발전을 하겠어? 그런데 만약 이때 상업을 발전시켰더라면 조선의 경제는 어떠했을까? 먼저 상업이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돼요. 농촌의 수많은 위장 실업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장사꾼으로 나서게 되니 그간 게을렀던 농촌의 농부들은 예전보다는 바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 농업은 농산품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고 오히려 농부들이 줄어들자 조선의 농촌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런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내다 팔기 위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예전에는 적당히 농사를 지었던 것을 이제는 욕심내어 짓게 되는 거지. 또 상업이 번성하다 보면 다양한 상품의 소비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을 활발히 하고자 할 것이고 에도 시대의 일본 무역선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면 발달된 선진 문물도 보다 빨리 내부 사회로 흡수되게 될 것이며 사회는 경직되지 않고 더욱 유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 상인,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까지 진출했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 상업이 흥성하여 밖으로 분출된 것이었지. 절대로 중국, 일본 정부가 애써 대외무역을 권장했던 것이 아니야. 하긴 당시 중국, 일본은 오히려 세국정책을 하고 있었다지. 하지만 상업을 천시하고 오직 농업에만 매진하려고 했던 조선의 경제였기에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정체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조선 정부는 조선 경제의 파이를 키워주겠다며 민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른바 기술혁신을 한사코 경계하고 거부했으니 대표적으로 이양법이 있었고 인삼재배가 그러했다. 이양법. 듣자 하니 이양법이 그렇게도 효과가 좋다면서? 하오나 이게 물먹는 하마라서 가뭄이 들면 농사가 몽땅 망하고 마는 로또와도 같사옵니다. 헐, 안돼, 내 세금줄. 또 다른 이유로도 이양법을 막고자 하였으니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양법 이게 워낙에 효과가 좋아서 수확량이 후덜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농사꾼 중에는 부자들이 많아져서 남의 땅을 사들이는 자들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필시 양민들이 몰락하고 몰락한 양민들은 곧 대갓집의 노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무엇이 양민들이 몰락한다고? 헐, 내 세금줄. 결국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이양법을 한사코 막고자 했었다. 하지만 이양법의 보급으로 조선은 임란호란으로 잃었던 인구를 빠른 시기에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강타했던 17세기 후반
소빙하기에 극심한 기근에도 용케 버틸 수가 있었다. 인삼재배. 목화재배를 보급한 문익점의 공헌으로 조선전기는 면포특수를 얻게 되어 조선전기의 경제는 크게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와 같은 공헌을 개성상인이 해줬다. 만약 개성상인이 인삼재배에 성공하지 못하여 널리 보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사이로 중개무역의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면 조선 후기는 실제보다 훨씬 가난하고 경직되고 우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성상인의 활약을 당시 국가는 이렇게 보았다. 근자의 송상 무리들이 인삼이 나는 곳은 모조리 장악하여 채취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영조, 청나라와 일본에 팔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맞사옵니다. 특히 일본과 교류하는 까닭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화는 모두 송상에게 돌아갑니다. 또 송상은 그렇게 받은 은화를 모두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 장사를 하는 까닭에 우리나라에는 현재 은과 인삼이 드물고 약으로 쓸 인삼이 없어 제대로 처방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하옵니다. 화폐에 대한 생각. 조선의 위정자들은 상업의 발전을 기피했으니 당연히 화폐에 대한 생각도 꽤나 부정적이었다. 고액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막았다. 듣자 하니 상평전은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다던데 고액권 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게 낫지 않겠소? 아니되옵니다. 고액권이 등장하면 백성들은 사치스러워집니다. 또 도적이 설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면 위조화폐가 나오게 되니 아니 될 일이옵니다. 그런가 하면 화폐가 유통되면 고리대금업이나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농촌이 피폐된다고 하여 화폐 발행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상평전을 그만 발행하거라.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요? 돈 때문에 백성들이 너도 나도 사치를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근검절약하는 미풍양속의 해가 되는 경우가 아닌가.